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김종대 레이더입니다. 오늘은 긴급 편성으로 방송을 시작합니다. 국회에서 국힘의 필리버스터가 지금 이 시각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오후 4시 반에는 필리버스터 종결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지고 최상병 특검에 대한 국회 통과가 확실시됩니다. 혹시라도 상황이 긴급하게 바뀌는 일이라면 의결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을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 그런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이 오늘 이 시각 현재 110만 명을 넘었습니다. 110만 9,118명입니다. 자, 이런 속도라면 200만이 곧 갈 것 같고 오늘 20일까지 과연 몇 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을 할지 숫자도 매우 궁금해집니다. 자, 오늘 최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김종대 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 김종대 의원께 질문하고 답변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종횡무진 달리고 있지만 이제 고생 많으십니다. 예. 자, 국회에서 지금 이제 오후 4시 반 되면 특별한 이변이 없는 이상 이제 최상병 특검이 두 번째 이제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당연히 예상하셨는데 필리버스터 지금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필리버스터가 우리나라에서는 그 의사진행 방어 효과가 24시간밖에 없어요. 야당이 180석으로 3분의 2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이게 미국하고 지금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3시 반경에는 필리버스터가 종료가 되고 두 번째 안건으로 바로 최해병 특검법안이 상정이 되면 늦어도 4시에서 5시 사이에는 통과되지 않을까. 네. 물론 그 사이에 의사진행 방어가 있으면 또 거기에 따른 어떤 대처가 있다 보면 시간은 가변성이 있다는 거. 요거 한번 감안을 해주시고 저는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작년 11월입니다. 그 최해병 사건에 대한 특검법이 패스트 트랙으로 들어갔던 때가 작년 11월. 그때 제가 여기 스피스에서 방송하면서 아침 방송이었는데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뜻깊은 안건 처리다. 네. 이 발언을 한 기억이 있고 그래서 6개월간 숙려 기간을 거쳐서 지난 21대 국회 말에 5월에 이제 표결이 있었고 재의결까지 갔는데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0석을 채우지 못해서 부결이 됐는데 22대 국회 민주당의 이제 1호 법안이 바로 최해병 특검법이었고 이게 이제 지금에 와서 두 번째 발의를 앞두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니까 물경 9개월 진짜 기나긴 과정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7월에 대통령도 또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7말 8초쯤에는 이제 재의결도 예상이 되거든요. 이런 상황까지 거의 1년 가까이 이 특검에 대해서 힘겨루기가 되고 있지만 여기까지 온 건 저는 개인적으로 감개무량하게 생각합니다. 감개무량하다. 예. 자, 여러분들도 감개무량하십니까? 당연히 국민들이 원하는 진실, 규명, 최해병 수사 조작에 대한 실체가 하나하나 밝혀져야 한다 말씀드리면서요. 세시롱님, 오지라퍼님 그리고 여름엔 수박님 들어와 주셨습니다. 자, 호랑말코님도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질문 먼저 간단히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댓글로 주신 분 어쩌다 책님께서 7070 전화번호 누구 겁니까? 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혹시 발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누구 전화인지? 아니 그거는 아직은 뭐 그런 발언류의 발언은 안 했지만 네. 사실은 이게 또 하나의 태블릿 PC 일종의 스모킹건 같이 돼가고는 있다. 이 전화가 7070 전화가 이종섭 장관 휴대폰으로 7월 31일 11시 47분경에 왔단 말이에요. 자, 이게 누구 전화였냐가 지금까지
밝혀지지가 않은 거다. 이게 사실 간단한 겁니다. 이거 밝히려면 얼마든지 금방 밝힐 수 있거든요. 7070이 대통령실 5층에 있는 번호라는 것은 확인됐습니까? 그것도 추측입니까? 아니 그런데 일단 전화 회선을 바꿔버렸기 때문에 네. 지금은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현재 그건 의미가 없고 그때 당시 어느 사무실 번호였느냐 전혀 밝혀진 게 없죠. 그럼 5층이라고 지금까지 추론하고 질문했지만 거기에서 구체적인 답변이 나온 것은 없었다. 없어요. 없고 저기 그 안보실도 아니고 저기 국방비서관실도 아니고 이렇게 하나씩 빼다 보니까 이제 부속실이나 아니면 대통령실일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의 5층이 대통령 소 집무실이었는데 예. 실제로 그 집무실을 누가 썼느냐 예. 의심을 하는 것은 000이 썼을 가능성이 높다. 네.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추론을 하고 있는데 자 이건 수사하면 나올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정황이 거의 지금 무르익었다고 보는 게 네. 그 전후에 이 전화가 있기 전후에 그러니까 7월 31일 날 회의 시작 전에 강의구 부속실장이 등장하거든요. 8시 50분에 임기훈이 강의구한테 첫 전화를 하고 그다음에 9시 반경에 이번엔 강의구가 임기훈한테 전화를 하고 그다음에 수석보좌관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서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고 그리고 회의 중에 그러니까 회의 후반부쯤에 문제 7070 전화가 국방부 장관한테 갔고 그리고 이제 전화도 끝나고 회의도 끝난 뒤에 다시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강의구한테 전화를 하거든요. 네. 이게 1시 반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요 상황을 잘 보시면은 어떤 해석이 가능하냐 하면은 이 회의 전부터 이미 이상 조짐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속실장이 이미 전화가 왔고 오고 갔다는 거는 이 수석보좌관 회의 전부터 이상 징후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대통령한테 해병대 사건을 보고하고 뭐 대통령이 지시라고 하는 데는 회의로 충분해요. 회의 때 보고하고 지침 받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왜 그 전후로 전화가 왔냐는 거예요. 특히 부속실이. 그리고 7070이 정체불명의 전화가 끼어있냐 이거죠. 그거는 이 회의에서 대통령의 경로가 나오게 만든 그 핵심 그 원인, 그 사유가 회의 시작 전에 발생한 거고 그거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아닐 가능성도 높다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우리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7070을 천공이다. 7070이다. 이것도 합리적 의심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글쎄 그렇게 봐야 될지 거기까지는 좀 뭐 이렇게 일단 뭐 번호에 대해서 그냥 유추된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고 저는 층수가 중요하다고 봐요. 자 그러면은 800에 7070 거기다가 층수가 5층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5층은 상징적 의미가 오방 있어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을 누가 썼느냐 5층을 제일 선호한 거죠. 예, 선호한 것이고 더 여사 쪽에서. 자 그래서 만에 하나 전제 조건을 붙여서 제가 조심스럽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종섭 장관에게 직접 전화한 사람이 김건희 여사였다라고 만약 하는 것이 정언으로나 또는 사실로 확인이 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참 그 가능성은 좀 따져봐야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이 사건은 새로운 국면에 진입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진입해요. 윤 대통령도 허수아비였고 실제 이 농단의 핵심은 여사가 되는 거니까 이건 뭐 이 상황에 초래할 후폭풍은 난 상상이 안 가는데. 저도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자연스럽게 기자라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이종섭 장관은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았다라고 하고 있는데 또 본인이 아니, 대통령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아직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안 했어요. 그러면 누구라고 밝힌 적이 없어요. 밝힌 적이 없다. 그것도 이제 이상합니다. 그러면은 자 우즈베키스탄에서 전화를 받았던 것은 그건 대통령 8월 2일이고 8월 2일이고 7월 31일 날 누구로부터 전화를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종섭도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 전화 자체를 인정하고는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전화번호 떴지 않습니까? 02800에 7070. 예. 아니 그거는 부인 못했죠. 부인을 못했는데 누구한테 온 전화였다라는 것은 밝힌 적이 없어요. 밝힌 적이 없다. 자 이것이 이제 실제로 어떤
여파를 가져올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처음에 임기용 국방비서관 정도겠지 했죠. 네. 실제 그렇게 추정된다는 말도 했었고. 그런데 지금 사태가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네. 이거는 대통령이나 또는 김건희 여사가 직접 다 진두지휘한 사건으로 성격이 모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소설이라 그러는데, 아니 뭔 소설이 이렇게 그 앞뒤가 탁탁 맞냐고. 그 부속실장은 이 사건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야. 근데 거기가 막 등장하고, 그다음에 뭐 저기 해병대 카카오톡에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 주범이 나오고, 여러 가지 지금 사안들이 이게 보면은 그냥 공식적인 회의상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에요. 예, 예. 그거는 드러난 일면에 불과한 것이고, 그 전부터 다른 배우가 있다고요. 다른 배우가. 자, 이런 정도의 의혹 제기와 함께 이제 며칠 전에 대통령실 운영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 김태호 안보실 차장이 나와서 이제 답변한 거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내용으로 김종대 전 의원께 질문과 답변을 좀 드리고 받아보겠습니다. 자, 대통령 경로 자체가 없었다. 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경로 자체가 없었다. 의문이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 사안과 관련해서 대통령한테 직접 물어보긴 했을까? 전혀 그렇지가 않고, 네. 거기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보다도 김태호 네. 안보실 1차장의 증언이 그날 회의에 참석했던 유일한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김태호니까. 근데 이 사람 얘기는 항상 그래요. 물론 대통령이 화낸 적 없다,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앞에다가 기억이 잘 안 나지만이라고 해요. 네.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대통령은 화낸 적 없다. 그날 나온 가장 공신력 있는 답변은 이거였습니다. 네. 정진석 비서실장은 몰라요. 우선 내용을 모른다고. 그래서 들어본 적이 없다요. 자기 입장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정진석 실장을 이렇게 답변하는 태도를 보면은 이 사건의 전모에 대해서 저만치 모르는 것 같아. 아니 근데 정진석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을 대표해서 나와서 국회 답변을 하는데 경로 들은 적이 없다. 이 말은 그러니까 있다 없다고 없다를 묻는 거예요. 이 경로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거지. 제가 들어본 적이 없다. 이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들어본 적이 없으면 물어보고 알아봐야 될 거 아니냐고.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물어봐야 하는데. 그리고 이게 권력의 안위를 지키려면 내가 비서실장이라면 대통령한테 갈 거예요. 아니면 여사한테도 내가 전화해서 만나자 그럴 거라고. 아니 지금 밖에서 이런 얘기가 많은데 진실이 뭡니까?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된 겁니까? 혹시 여사가 개입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라고. 물어봐서 거기서 해주는 얘기를 가지고 앞으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돌파할 건 돌파하고 이렇게 기획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하라고 비서실장 데려다 놓은 거 아니에요. 근데 실상은 어떠냐 하면은 운영이 나와가지고 거의 뭐 들어본 적이 없고요. 뭐 그럴 일도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알고 있고요 하니까 이 양반이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아는 게 없고 물어볼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물어볼 수도 없다고. 물어볼 수 없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참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에게 이런 일이 국회에서 질문이 나오는데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는지 혹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라고 묻지도 못하는 상황이 지금 현재 용산의 처지다 이런 말씀. 그렇죠. 이거 말하자면 핫바지 비서실장이죠. 네. 왜냐하면 누가 거기 가가지고 진실을 얘기하겠습니까? 다 입 다물고 있는데. 요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끼리 통하는 거짓 공동체가 형성이 돼 있는데. 자, 그러면 언론에 나왔던 거는 대통령 경로 자체가 마치 없었던 것처럼 비서실장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그 안보실 1차장 김태호 차장은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안보실 회의에서 경로한 적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은 왜 붙이냐고. 그거 혹시 이제 법적 책임을 져야 될 때를 대비해서 구멍을 하나 파놓는 거지 않습니까? 자, 1차적인 그 방어막. 나중에 그게 경로가 어쩌고 저쩌고 밝혀지더라도 기억을 못했다. 이거 첫 번째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 놓은 거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나는 그게 경로라고 안 봤다.
그냥 질타였다. 이렇게 또 빠져나갈 구멍이 이제 준비돼 있겠지. 그러니까 경로했냐 안 했냐 이 사건에 대통령이 직접 뭐 지시를 했냐 안 했냐 이것만 있다 없다만 얘기하면 되는데 왜 앞에 수식어가 기억이 안 난다는 수식어가 붙고 그다음에 경로한 거를 뭐 들은 적이 없다. 들은 적이 없다 그러고 아니 무슨 표현이 그렇습니까? 결국 그 이야기는 이제 책임은 지지 않는다. 책임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대통령 경로한 적이 없으니까 이종섭 장관 단독으로 이 모든 사건을 지휘해서 조작에 앞장섰다라고 가이드라인을 줘서 이종섭과 김기한 사령관이 다 책임져라 라고 오히려 용산에서 선을 그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작전을 짰죠. 네. 실제로 작년 국정감사라든가 이런데 모든 증인들 답변 보십시오. 이종섭 장관이 내가 생각해 보니 아니 초급 간부들까지 뭐 그렇게 힘들게 할 건 뭐 있냐. 그래서 다시 회의 소집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그리고 모든 증인들이 대통령실하고 통화한 거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정이 달라진 건 뭡니까? 통화 기록이 다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장관도 우즈베키스탄까지 가서 3번이나 통화하고 또 그전에도 7월 31일 날도 전화 받고 그다음에 뭐 유재원 법무관리관 뭐 김동혁 검찰단장 김기한 사령관 다 대통령실하고 통화했어요. 전부 다. 근데 이거 작년에 통화한 적 없다고 위증까지 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저 지금 뭐 위증까지도 이건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지금에 와서 통화 자체를 부인을 못하니까 그건 안보상 밝힐 수 없다.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은 밝힐 수가 없다. 통화 내용은 밝힐 수 없다. 이렇게 말이 바뀐 거 아닙니까? 오늘 질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이종섭 장관이 조금 전에 저희들이 얘기 나누었듯이 대통령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해서 업무 지시나 또는 요청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한 경로와 수사 조작에 대한 지시를 끝까지 나 혼자 했다. 이종섭 혼자 했다. 이렇게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람 말 바꿔서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습니까? 중간까지는 왔죠. 중간까지 놓았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입을 벌리기 시작한 게 사건 기록 회수는 내가 지시한 게 아니다. 이게 이제 4월에 이종섭 장관의 새로운 증언이죠. 최근에 이제 저 청문회 과정에서 그 이야기가 이제 청문회 정확하게 전에. 청문회 전에도 했고 네. 청문회 때도 한 번 더 확인을 했고.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데서 시켰다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거죠. 추측하면은 자 자 대통령실 공직기관 비서관실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유재훈 법무관리 그래 자기가 결심했다 그랬는데 자기가 딱 그랬는데 저기 뭐냐 알고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왔다. 그게 회수에 관한 건이거든요. 예. 경북경찰청 그 전화번호가 올 거라고 알려주더라. 요거 새로운 증언이죠. 그러니까 요게 말이 앞뒤가 안 맞으면은 결국은 위로 향하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장관하고 법무관리관하고 말이 안 맞고 뭐가 이상하면은 결국은 답은 위에서 알려준 거다. 대통령실이 알려준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저 진실이 지금 모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점점 위로 가는 거고 위로 갔는데도 보니까 여기서도 두 가지 시각이 있는데 국민의힘 지도부 일부나 신원식 장관도 그렇게 대정부 질문 답변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유 뭐 대통령이 질타할 수도 있는 거고 경로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자체가 뭔 잘못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룹이 있어요. 그런 데서는 인정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서 그 자체가 뭔 잘못이냐. 또 실제로 이런 류의 대통령실 관계자 익명 인터뷰도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어요. 너무 혐의자가 많아서 네. 질타했다. 그래놓고 한번 여론을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의 주류의 입장은 그마저도 밝힐 수 없다. 왜냐? 만약에 대통령이 한번 경로에서 벌어진 일 정도라면은 정진석 비서실장 실력으로는 마사지가 가능하다고 봤을 거예요. 마사지가 가능하다 이거는. 아이 그건 공적인 업무였다. 이렇게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근데 뭐가 더 나올지 몰라. 그 경로 말고. 그래서 5청 이야기 700에 7070 이야기 여기서 무너지는 그리고 거예요. 외부에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세력의 로비였다 이런 게 있으니까 네. 원천적으로 봉쇄하지 않으면 네. 뚫리는 순간 끝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집권 세력 내에서 한쪽은 그냥 대통령 경로 정도 했지 뭐 그거 당연한 거지
근데 그게 뭔 잘못이야. 요렇게 생각하는 소수가 있고 나머지는 뭔 얘긴 들었는지 몰라도 야 그거 밝히면 정권 무너져. 아니 대통령 경로가 왜 정권이 무너지냐고. 더 있죠. 더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의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문제는 정보가 공유가 안 돼요. 이거는 극소수만 알고 있는 얘기들이니까 공유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전략이 이렇게 중구난방 나오고 컨트롤 타워 기능이 없어진 거예요. 이럴 때는 당대표나 비서실장이나 대통령 찾아가서 여사는 개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날의 진실이 뭡니까? 하고 물어봐야 되는데 이 자들은 그걸 못해요. 못한다고. 자, 그 얘기 좀 진도 나가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 집권 세력 내부에서 이거 못 막으면 정권이 무너진다라고 했던 것이 실제 발언으로도 나왔습니까? 아니면 네. 우리가 예상을 하는 것인가요?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해석인데 예. 그 친윤 그룹들이 특검 이코로 탄핵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내뱉었어요. 예.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나온 발언은 이런 게 있습니다. 최혜병 특검은 탄핵으로 가는 발판이다. 예, 예. 많이 들은 표현이에요. 예. 지금도 뭐 계속 국민의힘이 그런 식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건 원래 야당의 논리였잖아요. 예. 특검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그 농단을 하고 개입을 한 게 밝혀지면 그 다음엔 탄핵이다. 이거 원래 야권에서 나오던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여당이 이 얘기를 하지? 네. 더군다나 탄핵이라는 건 금기 아닌가? 그 여권의 입장에서는. 특검을 하면 대통령이 탄핵된다는 논리의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그거는 여권이 보는 눈으로도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자기들이 보기에도 그래 보인다는 거지. 네. 뭐가 있을지 모른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거는 더 있을 수 있다. 특검이 되면은 다 파헤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이게 특검이 왜 정권을 날리느냐 이런 것들은 모르니까 불안하다는 뜻이지. 진짜 막고 싶으면 이걸 갖다가 정권을 보유하려면 대통령한테 가서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중대한 사안인데. 정권이- 자기들 몰살을 당하는데 네. 그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정권에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고양이 목에 방울 달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진석 비서실장은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하고 의견을 듣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답변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저희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럼요. 자, 그리고 지금 정권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보면 결국 최혜병 특검이 어떻게 탄핵으로 이어지는지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질문해 보면 아이고 진실 밝혔는데 왜 대통령 탄핵으로 가라고 하는데 오히려 최혜병 특검이 통과되면 결국 대통령 탄핵이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의힘 안에서 한다는 것을 이것이 갖고 있는 폭발성을 이미 알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본다. 아니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걸 과소평가하는 게 권력의 속성 아닙니까? 그렇죠. 특히 여당. 정진석 비서실장 2016년에 그렇게 정윤회 문건 파동 또 우병우 그 농단 민정수석실 뭐 그런 파동에 그럴 때도 다 그거 야당의 정치 공세야. 언론이 소설 쓰는 거야. 이러고 천하태평하다가 날벼락같이 탄핵을 맞이했다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이. 네. 본인 입으로 얘기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평가절하하는 게 보통 여당의 속성이지. 야, 이 특검은 탄핵이야. 탄핵으로 가는 발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실제로 이것이 하나의 이 트리거 역할을 해가지고 정권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결사적으로 이 특검만은 막아야 된다. 이 논리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 특검을 막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지금 자기들이 밝힐 수 있는 시나리오라도 있어야 돼요. 그때 말이야 대통령이 그 혐의자가 많이 넘어서 질타를 그걸 갖다가 국방부에서 너무 좀 확대 해석을 했는지 일을 크게 벌린 것 같다. 그리고 그 자체는 나는 박정훈 항명이라고 봤다. 여기까지도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 놓고 우리가 보면 저런 멍청한 그런 게 대통령 자질이 있냐 이렇게 해서 욕은 얻어 먹을지언정 그러나 공적 행위였다. 이렇게 디펜스는 할 수 있고 마사지는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정권이 무너질 일은 아닌 거야. 그런데 지금 저 사람들 생각은 뭐냐면 특검 이코로 탄핵이다. 이 얘기입니다.
스스로 특검이 이루어지면 탄핵된다라고 집권 여당에서 말하고 있는 이면의 본질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생방송으로 김종대 레이더 오늘 특집 편성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국회는 필리버스터 막바지 진행되고 있고요. 오후 4시 30분에는 최상병 특검법이 다시 국회를 통과하게 됩니다. 자, 실시간 댓글 많은 분들이 올려주고 계시고요. 만약 7070 이 번호를 김 여사가 통화한 것이라면 엄청난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황금알 분이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BRYAN 브리안입니까? 예, 잘 못 읽겠습니다. 어쨌든 오후 4시면 모든 게 끝난다, 자동으로 끝난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정말로 어제 국회에서 조는 국회의원들 보니까 이런 정신 가지고 필리버스터 조는 게 아니라 자는 거예요. 그것도 입 벌리고 자요. 침 안 흘리는 그렇게 게 해서 다행이에요. 이제 그 참 비아냥이 아니고 비판을 하고 계시는 분의 또 글도 올라와 있었고요. 그리고 김대건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동그리님도 감사드리고 김종대 의원 분발하시라는 의견이 있는데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국회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네. 자 되고 나면 역시 이제 재의결은 불가피할 것이고 보름 내에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민주당은 이번 재의결에서 과연 통과가 될 수 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을 좀 던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걸 한번 보셔야 되는데 자, 이 특검을 국민의힘 입장에선 7월에 재의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새로운 당대표 누가 될지도 모르고 거기에다가 그 여파로 당이 분열이라도 되면 뭐 당이 쪼개지지 않겠지만은 어떤 심정적으로 분열이 되고 전당대회 앙금이 많을 때 딱 그 재의결이 상정이 되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7월에 하고 싶어 하는 거는 국민의힘이 돼버렸고 민주당은 선택권을 갖게 됐어요. 7월에 여의치 않으면 8월에 해도 된다. 오히려 지금 민주당 원내 지도부 입장은 8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어요. 근데 오늘 통과하면 이제 보름 안에 돌아오기 때문에 7월에 어떤 식으로든 재의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 행사를 15일을 다 채우지 않고 예. 서둘러 할 가능성이 있죠. 서둘러서 한다. 아. 결국 7월 23일 기점 아. 당대표가 차라리 지금 재의결해라. 지금 재의결해라. 어. 그 지금 재의결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지금 108명 관리하기에는 지금이 제일 좋은 거예요. 전당대회 하기 전에. 예. 예. 그래서 부결하기가 지금이 더 유리하다. 그런데 8월이 넘어가면은 전당대회 후유증이 심하고 거기에다 한동훈이라도 되면 불확실성이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보면은 차라리 7월에 하는 게 유리하다. 옛날 민주당 전략이 지금 국힘 전략이 되고 네. 국힘 전략이 민주당 전략이 되는 거지. 자 지금 그런데 국민의힘 이제 내부에서는 108명이 이제 각기 다른 의견. 겉으로 보면 대동단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떠들어보면 각기 생각이 좀 달라서 찬성표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건 좀 무리입니까? 근데 저번에 표결 결과를 잘 보시면 네. 그 21대 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오늘도 이제 표결 결과를 좀 일단 법안 의결되는 것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아직까지는 국민의힘 대오가 그럭저럭 유지가 되고 있다. 뭐 추경호 원내대표가 좀 흔들리긴 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은 재의결이 부결이 또 되었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은 다시 뭘 섞어서 특검을 또 내지 않습니까? 또 낼 거예요. 그럼 8월 달에 냅니까? 그러면은 또 국회 통과를 하고 대통령이 거부를 하고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는 보십니까? 네, 아니 8월은 아닐 겁니다. 네. 다시 또 내는 특검안은 8월은 아닐 거예요. 아마 뭐 제가 보기에는 일단 요 회기는 끝나고 그다음에 9월 정기국회가 9월 기다립니다. 정기국회에서 예.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매달 낼 수는 없어요. 네. 어느 정도 회기가 지나가서 다시 내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용산이나 국민의힘에서 보면 이게 이제 반복되는 것에 따른 국민들의 피로감 때문에 오히려 이제 시간을 지체할수록 피로감도 생기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들이 이런 그 절박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민주당도 오히려 임시국회 소집을 해서 다시 계속 제기를 하는 쪽 이거는 전술적 측면에서는 어떤 게 나을 것 같습니까?
민주당 쪽에서 보면. 그런데 대단히 한국 정치의 불행한 일이지만 이제 퇴로가 없습니다. 네. 둘 다. 그건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특검 최혜병에 대해서는 약해지는 쪽이 무조건 지게 돼 있는 게임이고 그만큼 엄중하거든요. 그러는 가운데서 지금 탄핵안에 대한 국민 발의 청원 숫자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고 야당은 상승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 어떤 지체하거나 기가 꺾여 버리면은 아마 민주당도 위험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자, 지금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긴급편성 김종대 레이더 3시 5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후 3시 50분. 잠시 후 10분 뒤에는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주도하고 있는 필리버스터가 모두 종결이 되고 최상명 특검법이 다시 안건으로 부의가 되어서 국회 표결을 진행합니다. 오후 4시 30분경에 의결이 이루어지고 최병 특검법이 통과될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방송 전보다 지금 한 1,000명, 2,000명 가까이 지금 늘었는데요. 네. 대통령 탄핵 청원 숫자가 지금 현재 시각으로 111만 명을 넘었습니다. 111만 202명이 지금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기억나십니까?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탄핵 청원할 때 중국 여행객들을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개방했다고 해서 대통령 탄핵 청원을 했을 때 147만 명이 탄핵 청원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이런 속도로 가면 7월 20일까지 어느 정도 숫자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에 동참할 것 같습니까? 일단 시스템 부하가 걸리는 기술적 문제는 좀 있죠. 네. 마냥 기다리는데 힘드시잖아요. 네. 이거 하나 청원 올리기 정말 힘들게 돼 있는데 물론 뭐 기술적 보완을 한다 그러지만 그건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 그렇게 보면은 저는 무난히 한 300만까지는 돌파하지 않을까 이 속도로 가더라고 7월 말까지. 예, 저는 그런 정도 숫자는 무난히 헌정사에 또 청원 기록을 다시 쓰는 어떤 새로운 어떤 그 국면이 열릴 것이다. 실제로 300만 정도 가까이 가는 탄핵 청원이 국민의힘의 표결에도 영향은 좀 미칠 것 같습니까? 이것은 좀 다르게 봐야 합니까? 공포심은 느끼죠. 네. 물론 저쪽은 뭐 죽더라도 뭐 결사항전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입장이 바뀔 가능성은 아직은 희박해 보입니다만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 논의가 계속 더 논란이 되고 이 청원 숫자가 계속 늘어나게 될 때는 이제 굉장히 어떤 압박 내지는 일종의 그 정서적인 압박감을 심하게 느낄 겁니다. 네. 예, 이러면서부터 일단 증인들의 감정적 동요가 예상이 됩니다. 내가 제일 약한 골이라고 얘기하는 신범철, 유재은 두 사람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정권 통제를 받지 않는 지금 민간인 신분이에요. 다른 사람들이야 뭐 전직 뭐 장관이다 해서 지금 뭐 피의자로 있고 그러지만 최근에 신범철이 이제 국민의힘을 탈당했고 유재현은 6월 30일부로 국방부의 공직 신분이 끝났습니다. 이제 7월 1일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민간인 상태거든요. 더 이상 국방부 통제를 받질 않아요. 그래서 요런 어떤 그 상황을 조금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이제 눈여겨보지 않는 부분들인데, 그 JTBC의 그 해병대 카톡 제보자가, 공수처에 공익 제보 신고자로 지금 신청이 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변화인데, 그 카톡은 지극히 일부의 정보고, 더 많은 등장인물과 더 많은 스토리가 공수처에 제보가 되나요? 새로운 인물이 다시 나올 것이라고 김종대 전 그 의원님이 기존 인물 플러스 더 있다고요. 더 있다고. 그다음에 스토리 라인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 여기에 내용을 이미 김종대 의원은 알고 계신 것 같고. 알고 그런데 있죠. 뭐 예. 알고 계신데 어쨌든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세력이 이종호를 제외한 다른 사람이 개입을 했다는 것이 이제 이미 공익 제보로 돼 있다는 거고. 공익 제보로. 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익 제보자로 신고한다는 것은 본인이 혹시 신변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보호해 달라는 해달라는 뜻도 되는 것이고요. 거죠. 예, 나는 제보할 테니 인정해 달라. 그러면 이런 의미죠. 그럼 제도로서 보호를 해줄 수 있습니까? 공수처가? 아니 그러니까 공수처는 빨리 그 제보를 받아야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어떤 그 법에 필요한 지원 절차가 있다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공수처가 이 제보를 받기도 전에 어제 그저께 기자간담회를 해가지고 이 저 뭐 카톡이나 이런 것들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선빵을 날려버린 거죠. 공수처가 예. 그 이유는 뭡니까? 이거는 저기 뭐냐면은 자기들은 모르는 정보고 첫째, 예. 모르는 정보고 두 번째는 이 건이 들어왔을 때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거 계산을 하면서 그 공수처에서 왜 저기 이 로비설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겠다는 의사 표시로 보이는데 이 공수처의 입장 표명이 그 실제 수사팀의 의견인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수사팀의 의견인지 공수처의 공식 입장은 공수처장, 오동 공수처장의 다를 수 있죠.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내용까지 수사하는 것은 형식 논리로 보면 수사의 범위가 너무 넓어지니까 오히려 지금 현재 항명과 관련된 이 부분으로 좁혀서 가겠다는 형식 논리는 있고 실질로 가보면 이것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나서서는 현실적으로 수사하기 어렵다.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담당 수사부서는 그래도 수사하자는 쪽의 의견일 것 같은데요. 저는 담당 수사부서는 이 제보를 받고 싶어 할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풀리지 않는데 어떤 단서라도 건질 수 있거든요. 제가 흔적이라도 좀 알기 위해서 질문을 조금 제가 불편하지만 구체적으로 질문 드리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세력 이종호 외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세력과 연계된 사람이 있는 것이죠. 아니 언론에 다 나온 주범 중에 예.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이 누구냐? 예. 최혜병 사건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여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게 이런 부분들까지를 일단은 그 동안에 들은 수준에서 다 입증하는 건 아니야. 완성된 얘기는 아니고 상당히 이건 뭐 저도 작년부터 쭉 내부에서 나온 얘기라고 들어왔는데 지금까지는 좀 관리를 해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제보를 하겠다는 거죠. 예, 제보를 하겠다니 이분은 이제 어떤 심정으로 합니까? 워낙 지금 대응하고 있는 내용이나 또는 거짓과 조작과 그리고 더 이상은 늦출 수 없다고. 늦출 수 없답니까?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답니다. 늦출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고 반드시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 지금 이게 이렇게 상황이 바뀐 이유는 임성근이 그 입법청문회에서 이종호 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를 모른다고 한 데서 시작된 겁니다. 이 사람조차도 사실 알고 보니까 그 답변 때문에 언론에 제보가 되고 더 지금 공익 제보가 되는 거예요. 공익 제보 하시는 이분은 정책 성향을 원래 갖고 있는 분입니까? 아니 글쎄 그 부분이 지금 정치권에 논란이 돼 있어요. 네. 지금 그 부분이. 근데 그건 정치적 성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국민은 누구나 다 정치할 수 있는 거고 누구나 다 그렇지. 이건 뭐 민주당에 제보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양심껏 하는 활동인데 그런 것들을 자꾸 음모론으로 국민의힘에서 몰고 나가죠. 생방송으로 김종대 레이더 여러분 보고 계시고요. 국회에서 최혜병 특검법 통과 직전 필리버스터 마무리 종료 직전입니다. 제작진은 지금 종료가 되는 순간 저에게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3시 58분, 오후 3시 5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일정으로 보면 4시 되면 끝이 나서 종료 선언을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이제 진행되고 있다는 의견이 여러분 계속 실시간으로 글을 올려주시는 정말 애청자 여러분들의 정보로 제가 함께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필리버스터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라고 하지만 이제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민주당도 직접 찬성 발언을 하고 또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하는 헌법 위반이라는 것이 왜 사실이 아닌지 조목조목 반박하는 모습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국회 통과되면 대통령실로 가고 국회 안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이 반대 시위, 통과에 대한 규탄 시위를 할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은 예정돼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바로 의견을 이제 낼 텐데 보름 동안 지금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요. 더 중요한 질문은
공수처가 지금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네. 지난 한 며칠 동안 상황을 보면 조금 주춤주춤하는 것 같다. 그 새로운 공수처장이 온 효과예요. 그렇습니까? 네. 야, 그럼 실제로 지금 이제 수사를 이렇게 저렇게 하자고 오히려 본인이 권한으로 압박을 하고 있다. 여기까지 우리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자료 유출이나 언론 기사부터 차단을 했을 것 같고, 네, 그 전에는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차단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행정이나 인력 지원에 대한 것도 굉장히 그 비협조적으로 했을 거고, 지금 저기 공수처에선 인력 모자라다고 난리인데, 아 옆에 부서에서 사람 좀 빼주면 안 됩니까? 아니면 검사 더 파견해서 저기 그 수사 좀 가속을 붙이면 안 됩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렵게 되고 있는 거, 아마 심지어 행정 지원조차도 잘 안 되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세 번째는 그 위증하거나 증거인멸을 하는 증인에 대해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깡통 휴대폰을 낸다거나 네. 파일을 삭제한다거나 이런 어떤 그 증인들에 대해서도 조치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도, 이것도 바로 이제 그 새로운 공수처장이 오고 난 뒤에 조금 더 미흡한 부분으로 보여지죠.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이 임명되고 나서 실제로 최상병 관련된 공수처 수사가 뒷걸음질 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아니 우선 저한테 들어오는 정보도 뭐 확실히 줄었어요. 네. 확실히 줄었습니다. 요즘은 거꾸로 우리가 공수처에 정보를 대줘야 될 판이에요. 그러니까 공익제보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없던 일이. 이런 부분은 좀 확인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공수처장이 자신의 권한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오히려 수사를 꽁꽁 묶어가지고 실제 진실이 드러나는데 방해하는 것 아니냐.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죠. 저기 뭐 직접적 압박을 넣었다는 근거야 없지만은 주변의 연결고리를 하나씩 차단해가면서 고립시켜버리면, 그러면은 아무래도 수사에 영향을 받죠. 그 지금 현재 국회에서 들어온 소식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제한 토론 강제 종결 표결 중이고요. 의장이 마지막 발언하는 사람에게 10분 정도 시간을 더 줬다고 하니까 4시 10분경에는 강제 종결 표결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최상병 특검 법안이 상정되어서 국회 표결을 진행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동훈 지금 공수처장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중립적이다 또는 국민들 또는 민심을 받들어서 움직이지 않을 사람이 맞습니까? 참나. 아니 계속 똑같은 질문을 드리는데, 네, 여기서 중립을 믿지 않아요. 국회에서 답변할 땐 그게 아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하겠다라고 해서, 왜냐하면 여기는 독립기관이지 않습니까, 공수처가. 네, 뭐 성역은 없다는 말도 예. 했죠. 그런데도 지금 뭔가 좀 미심쩍은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죠. 아니 확실히 그 뒤로 많이 위축됐어요. 예. 네, 그 온 뒤로 많이 위축이 됐고, 그 지금까지 수사팀은 바깥의 협조자들하고 나름 교류를 하면서 이 진실을 조금씩 벗겨왔었습니다. 근데 그런 활동이 지금 많이 위축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저기 중요한 진술들, 예컨대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받은 진술이라든가 경북경찰청 방문조사해서 한 진술, 이런 내용도 전혀 확인이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진술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게 왜 꽁꽁 묶여 있느냐. 이런 상황 같으면 국회에서 공수처장 빨리 불러서 수사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진행상 어떤지 물어보고 그리고 답변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하고 있죠. 하고 있지만 네. 본인은 원칙대로 그냥 진행하고 있다. 아니 그냥 뭐 원칙대로 한다. 아니 그러면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다. 뭐 당연한 말 아닙니까?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당연한 말 아닙니까? 법과 원칙대로 한다. 너무 당연한 말 아닙니까? 네. 결국에는 특검으로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밝힐 수 없다. 공수처가 있으니까 좀 기다려보자고 하는 국민의힘 용산의 얘기도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예요. 아이 그거는 저기 우리가 이 공수처에다가 수사에 전혀 협조적이지 않은 증인들을 통제하고 있는 이런 어떤 권력의 입장에서 공수처 수사를 믿고 기다리자는 건 이렇게 시간 끌자. 사실은 지금 속도대로라면 이 정권 내내 3년 걸려요, 실제로. 지금 이 속도라면. 자, 국회에서 공수처의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공수처장을 불러서 직접 질문하고 정확하게 진상이 사실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과
별개로 경북경찰청의 수사 거긴 또 빨라지고 있어요. 빨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7월 중순쯤에는 수사 결과 발표한다. 국민들이 기대할 만한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있습니까? 굉장히 불온하다. 불온하다. 예. 그 경북경찰청은 믿을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네. 작년에도 그 수사 기록을 순순히 내주고 국방부에다가 요거 아직 공문 남바가 접수 안 됐으니까 접수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기 이첩을 취소하지 마시고 회수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코치한 기관이 거기입니다. 예. 그리고 9개월 가까이 아무도 소환 안 하고 손 놓고 있다가 요즘 몇 달 동안, 요즘 한두 달 동안 집중적으로 불러들인 거거든요. 무슨 뭐 내일 시험 앞둔 벼락치기 공부하는 학생처럼. 그런 수사가 제대로 됐을까? 여태까지 권력 눈치 보느라고 1년이 다 되도록 발표도 못하고 있는 기관을 믿으라고? 이거 지금 7월 말 중에 그거 뭐 수사 발표한다는 거는 저번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저 일주기 되기 전까지 끝내겠다고 유족한테 노력하겠다고 답장 보내고 공개적으로 압력을 넣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저렇게 검토 과정이 복잡하고 그러는지, 아니 이 사건 자체는 굉장히 심플하거든요. 그렇게 복잡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로지 임성근 사단장 어떻게 처리할까 이거 하나 갖고 지금까지 끙끙대고 1년을 버텨온 수사기관인데 이제 와서 수사 발표를 한다? 그 전혀 신뢰가 안 가능해요. 자, 그러면 이제 국민들의 의혹을 풀 수 있는 데가 이제 특검밖에 없는 것이고, 특검은 이제 다시 시작되지만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다. 그러면 앞으로 남아있는 보름 동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기 전에 뭔가 범야권이 이 문제를 다시 재의결해서 정말로 기적적으로 통과시키자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움직인다면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아니 다음번에 이번에 재의결이 부결되고 다음번에 할 때는 아예 최혜병에 대한 김건희 의혹을 확실히 법안에 박아버려야 돼요. 네. 네. 그렇게 가져야 됩니다. 수위를 더 높여야 돼요. 더 높여야 된다. 네. 이번에는 안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7월 달에는? 만약에 7월에 재의결을 하게 되면 좀 비관적입니다. 비관적이다. 네, 차라리 8월로 늦추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훨씬 더 많은 이제 갈등들과 분열이 이렇게 생길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일부는 그렇죠. 이걸 차라리 패소시키고 자, 대통령과 다른 길로 가자. 네. 지금 이거 안고 있다가는 보수 전멸한다. 이런 분위기가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8월로 가야 된다 이 얘기예요. 8월로 간다는 그러니까 그거는 당 대표가 바뀌고 나서 이거. 아니 이 전당대회를 하면서 그런 의견들이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예. 정당대회 끝나고 바로 당이 정리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제 이런저런 당의 진로를 갖고도 여러 설왕설래들이 있고 이 과정에서 생겨나는 거지. 지금은 나름 108석 그 대우가 유지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좀 오바해서 질문을 드리면 계속 반론 같은 질문을 드리는데 네. 전당대회 이후에 새로운 지도부가 만들어지면 일사불란하게 그 당 대표를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 오히려 8월 통과가 어렵고. 아니 그런데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후보들끼리 그 난타전이 벌어지고 또 이번에 그 선거 기간이 길기 때문에 특히 대구 경북 미신 같은 경우는 너무 헷갈려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호 비방이 있고 당의 진로를 갖고서 치열한 어떤 그 난타전이 있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국민의힘의 당직자들이나 의원들 같은 경우는 야 우리가 선택지가 이렇게 많은데 왜 한쪽으로 편향이 돼서 가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좀 고정관념을 깨자. 이럴 수 있는 여지도 좀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정권이 지금 어디 권력이 뭐 단일 대우로 유지가 됩니까? 그리고 윤 대통령이 지난번 전당대회처럼 개입을 못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게는 할지 몰라도 저번엔 아주 노골적으로 흔들어 버렸는데 그런 현상은 지금 나오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열린 공간에서 좀 다양한 이야기들이 허용이 되는 분위기에서 일단은 특검이라는 것이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어떤 좀 전향적인 사고가 나오는 거지. 21대에서 부결시킨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이 대오를 깨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차라리 전당대회 이유를 보는 게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제가 좀 과하지만
그 분석을 하자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이 지금 현재 뭔가 명확하게 갈라서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네. 뭐 내부 분열에 의한 또는 뭐 특정한 생각에 의한 그냥 최상병 특검법 통과 시켜버리자 이렇게 해서 한동훈 후보 쪽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니 물론 그쪽도 부인은 해요. 야당 특검안에는 반대한다 그랬어요. 네. 한동훈도. 그랬는데 만약에 그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협상의 여지를 남길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특검에 대해서 새로운 지도부하고 어느 정도 그 대화 내지는 협상의 용의가 있다는 신호를 계속 발신하면서 최대한 끌어내어 네. 보는 거죠, 한번. 아니 정치라는 게 우리 편 잘 관리하는 거야 기본이고 남의 편에서 나름대로 좀 분열시키고 거기서 빼내오는 게 그게 실력이지. 그런 면에서 보면은 민주당의 노력할 여지는 충분히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반복적으로 드린 이유가 국민들이 뭔가 좀 국회에서 빨리 특검 추진을 하고 좀 매듭을 짓고 가자 이걸 다른 이제 민생 현안도 너무너무 많고 그리고 지금 뭐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죠. 보통 힘든 게 아니어서 피로감이 온다기보다는 좀 국회가 힘을 내서 어떤 식으로 좀 정리를 좀 해달라. 아니 그거야 우리가 잘 알고 저도 똑같이 얘기하지만 엄연히 제도적 장벽이 있고 그 속에서 이게 뭐 몽둥이로 두들겨 패서 되는 일이 아닌 거 뻔히다 아는데 그럴 때 안 되면은 살살 그냥 회칼로 썰어버리는 실력도 좀 갖추고 숙성도 좀 시키고 여러 가지 요리법이 있는 거지 그걸 갖다가 뭘 지금 당장 해내라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경찰도 완전 장악했고 이제 공수처조차도 지금 수사를 좀 더 확대해서 뭔가 신속하게 정리정돈하는 느낌이 안 드니 네. 그럼 특검밖에 없는데 특검이라도 빨리 가라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국회에서도 지금 탄핵 청원이 뭐 100만을 넘어선다. 자, 그 이후에는 뭔가 청문회에 준하는 뭔가를 해보겠다 이렇게 이제 강하게 시작하고 그러니까 경찰도 뭐하고 공수처는 시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특검밖에 없지 않느냐. 나 이건 넋두리라고 봐요. 그런 말은 다 하지 누가 안 합니까? 그건 넋두리고 그게 솔루션이냐고. 네. 특검을 어떻게 가느냐. 자, 특검이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해서 빨리 성사되지 않아요. 그거는 객관적인 현실입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이런 논쟁이 벌어지는 과정에서도 계속 진실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진화하고 있는 거라고. 속보 좀 전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발언을 멈추게 하고 종료를 하려고 했는데 국힘의 국회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가도 비상도님께서는 국회 표결 난장판이다. 소요 사태 생길 것 같다. 이런 이제 글을 주셨는데요. 국회 선진화법이란 게 국회 난장판 만들지 말자고 만든 법인데라고 이제 그 최선생님께서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카라 스트리트님은 국민 탄핵이 답이다. 국민이 탄핵해야 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시간으로 보면 지금 국회가 필리버스터 종료하고 표결 들어가야 하는데 이제 상당히 반발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지금 실시간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저항을 하고 있는데 이 저항을 한다고 해서 국회 표결이 오늘 중단됩니까? 그거는 민주당이 의지만 갖고 있다면 오늘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봅니다. 네. 그리고 표결을 막을 수 있는 어떤 그 명분이나 법은 없습니다. 예. 이건 다수결로 가는 거예요. 다수결로 가는 것이고. 이거는 다수결로 가야 돼요. 그리고 이 정도야 지금 야권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니까 이거는 국회 결기를 갖고 밀어붙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아까 그 시간적인 변수가 있다는 게 바로 저런 문제 때문이었거든요. 네. 의사진행 방해를 또 어떤 식으로 하지 않겠냐. 그런데 오늘 중에만 통과를 시키면은 저런 어떤 거의 이제 판을 깨는 듯한 어떤 행보도 돌파하고 극복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다수결의 힘이에요. 자, 지금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직접 단상쪽으로 불러서 여러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단상 앞에서 표결을 못하게 하려고 일단 집단적으로 항의를 하고 있는 장면이 지금 현재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네, 지금 뭐 저런 거 잘 보십시오. 국민의힘이 야당 될 준비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야당 될 준비를 하고 네. 있다. 자, 이게 지금 사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진이죠. 영상은 아니고 사진이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고요. 자, 오늘 이제 이런 식으로 필리버스터 하는 장면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단상 앞으로 나와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를 하고 있고요. 뭐 당연히 이제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지금 필리버스터 종료를 할 수가 있고 종료하는 의결 정족수가 5분의 3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170명 정도 될 텐데 지금 민주당 야권 의원들이 192명이기 때문에 넉넉하죠. 넉넉하고 국민의힘이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집단적으로 항의를 하면서 자, 구호를 외치고 있는 장면도 제가 확인을 하고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국회 상황이 돌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최상병 특검법은 계속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오늘 통과되면은 대통령실로 다시 제2 의결 요구가 될 것인지 뭐 받아들일 가능성은 아예 없으니까요. 네. 이런 상황에서 전국은 극단적 대치 국면이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저희들이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은 힘으로라도 밀어붙이고 결국에는 승부를 봐야 되는 거죠. 예, 일단은 뭐 다른 퇴로가 없기 때문에 네. 따르는 의제는 몰라도 최병 특검에 관해서는 일관되게 직진하셔라. 예.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고 이미 그런 국면에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화 반복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는 앞으로 민주당이 정해진 길로 가는 것이고 네. 그러는 와중에도 계속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실이 진화하고 있다는 거, 네. 계속 풍부해지고 있다는 거, 국민 여론은 계속 응원하고 있다는 거. 이런 면에서 이제 점점 더 야당의 시간은 더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전혀 다른 어떤 시나리오를 검토하지 않아도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진실이 갖고 있는 그 자체의 힘으로 계속 갈 것이다. 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에 물러나라는 구호를 계속 외치고 있는 중이지만 오늘 최상병 특검법은 통과될 것이고 대통령의 시간이 다가오고 다시 국회로 돌아온다면 재의결 반드시 통과하기 위해서 야권이 일치단결해서 활동을 할 것이다. 민심을 도도히 받아들이는 국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오늘 긴급 편성한 김종대 레이더 모두 마치면서 여러분 저희 스픽스 100만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 오른쪽에 나오는 광고도 여러분 잘 봐주시고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를 함께 누르고 우리 좋은 방송 공유해 주면서 다 함께 대한민국을 더욱더 건강하고 발전된 나라로 만드는데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김종대 의원께도 네. 특별히 고마움을 전하겠습니다. 생방송으로 보내드린 김종대 레이더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